네, 안녕하세요. LS증권 염승환 이사입니다. 자, 오늘 2025년 8월 27일 시장 함께 읽기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미국 증시는 견조했고, 우리나라도 아침에 좀 흔들렸는데, 잘 마무리가 이제 됐습니다. 그래서 한국 뭐 답답한 장은 맞는데, 시장은 이제 견조하게 오늘 마무리가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미국 증시도 한번 좀 말씀을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오늘 이제 미국 마감상하고, 아까 제가 그 LNF 이렇게 워낙 많이도 물어보셔가지고, 그 이번에 신주 인수권부 사채 발행을 하거든요. BW, 예, 그 신주 인수죠, 예, 그 BW 발행을 하는데, 이제 주주 대상이에요. 근데 이제 그게 만약 주주들이 이제 청약이 미달하면 일반 이제 공모까지 좀 하게 되는데, 어쨌든 신주 인수권부 사채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이게 하도 오래돼가지고, 예, 기억을 더듬으면서 한번 또 찾아봤는데, 아무튼 LNF 신주 인수권부 사채 설명해 드리고 어떤 내용인지, 그리고 오늘 그 글로벌 텍스프리가 올랐는데, 아까 이제 그 어느 분이 텔레그램에도 좀 올려주시긴 했는데요. 그 외국인 미용 성형 의료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이 이제 올해로 끝나잖아요. 네, 끝나는데 요거를 1년 더 해서 26년 말까지는 좀 연장해 주자. 예, 그러니까 환급 종료를 26년까지는 좀 해주자. 원래는 올해 말이에요. 1년 더 유예시키는 거죠. 그래서 그 법안이 또 제출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이거는 일단은 긍정적이죠. 1년은 더 시간을 번 것 같고, 좀 계속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이제 오늘 근데 정확하게 뭘 합병한다는지 잘 모르겠어요. 오늘 현대미포랑 현대 HD 현대그룹의 어떤 조선해양 부분을 합병하겠다, 뭐 이런 MTN 단독 보도라. 그래서 요거는 좀 신중은 하셔야 돼요. 예, 단독 보도기 때문에 진짜인지 좀 한번 확인은 필요하고, 요 이슈 때문에 오늘 급등했던 것 같아요. 오늘 현대중공그룹 쪽 아주 난리가 났죠. 그 상법 개정은 2탄 통과했죠. 그저께인가요? 그 노란봉투법도 통과됐지만 상법 개정안도 통과가 돼서 그 집중투표제 그 내용하고, 그래서 JP모건이 이제 쓴 자료를 한 분이 또 요약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K뷰티, 요게 이제 하나증권의 박은정 연구원이 인터뷰한 기사가 아주 긴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 한번 요약을 했으니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메리츠증권의 황승희 연구원님은 좀 9월장 조금 신중하게 보자, 이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KB증권의 이은택 연구원님은 인텔 지분 확보가 어떤 의미가 있나, 그 현대의 두산 비나 인수는 현대미포와 세진중공업에 긍정적이다. 얼마 전에 두산 비나 이 두산, 어떻게 보면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죠. 예, 거기에 이제 그 베트남 공장을 이제 이번에 인수를 하게 된 거죠. 그리고 팀 코리아의 캐나다, 이번에 잠수함, 캐나다 잠수함 사업에 우리나라 하나오션과 현대중공업이 같이 하잖아요, 사업을. 팀 코리아. 그거 이제 최종 후보까지는 갔어요. 그래서 독일과 대결합니다. 둘 중에 하나가 선정되겠죠. 대한항공이 70조 원 대미 투자 얘기, 그 다음에 결국 짓는 건 건설사다. 그리고 기업 분석 삼성 E&A, 삼성 SDI, 카카오, 제이오, 원텍, 코미코, 서진시스템, 삼성바이오로직스, CS윈드, 대한항공, 현대중공업, 가비아, 메디톡스, 코리아 FT까지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제 금리 인하 엔비디아만 믿고 가자. 네, 요 금리 인하랑 엔비디아, 이제 엔비디아가 내일 새벽에 실적 발표하는데 기대감으로 이제 오늘 올랐습니다. 금리 떨어졌고요, 유가 떨어졌고, 뭐 전반적으로 다 좋았습니다. 트럼프가 리사 쿡 연준이사 해임 했는데 이거를 법원 판단이 나와야 돼요. 근데 어쨌든 증시에는 큰 영향을 주지 못했고, 오히려 증시는 그럼 트럼프 때문에 트럼프가 원하는 사람으로 다 채워버리면 금리 인하가 빨라지는 거 아닌가? 그렇게 보면서 시장은 이거를 뭐 악재로 해석은 안 하는 것 같고요.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이 로키드 마틴 같은 방산업체도 지분 인수 검토 중이다. 그러니까 지금 갑자기 막 미국 기업들을 인수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은 하루 만에 상승했고 소형주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는 소형주에 좋죠. 예, 긍정적이고, 그리고 지난주 증시는 이제 여름의 상승세가 마무리된 듯한 모습을 보였지만 파월 의장이 이제 금리 인하 시사와 더불어 실적에 대한 기대감 속에 랠리를 다시 이어갔고, 보잉 주가가 오늘 급등했어요. 이게 대한항공 때문이죠. 근데 대한항공 반대로 좀 빠졌고, 왜냐하면 투자를 해야 되다 보니까. 그래서 대한항공이 어떻게 보면 이제 보잉 주가를 오늘 급등시켜버리는 원인이 됐고, 제약주 일라이릴리는 경구용 치료제가 데이터가 좋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리사쿡 연준이사 해임, 임기 중에 연준이사 해임한 거는 한 번도 없었어요. 그래서 당장은 시장이 좀
이 쿡 소식을 굉장히 빨리 읽고 별개의 사건이고, 예. 그리고 파월의장을 해임한 건 또 아니니까요. 그리고 시장 관심사는 엔비디아 물가 일자리로 돌리겠지만 연준의 독립성이 훼손되는 건 사실은 장기적으로 좋은 건 아닙니다. 그죠? 예. 그 얘기를 했지만 단기론 영향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내일은 이제 엔비디아 실적 발표, 예. 금요일에는 고용 보고서. 근데 소비자들은 그러니까 여기 LPL 파이낸셜의 그 제프리 로치라는 경제학자는 이번 고용 보고서 괜찮을 걸로 또 예상을 하더라고요. 예, 지난 7월 7만 3천 명인데 이번엔 11만 명 예, 고용자 수가 증가할 것 같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자, 히토류는 인테리어 이번엔 방산. 그러니까 히토류 MP 머티리얼즈 지분 인수했죠. 인텔 인수했죠. 이번엔 방산 럭히드 마틴. 예, 유명한 아주 뭐 대표적인 방산 회사. 그러니까 하워드 로튼닉이 지금 방산업체에 대해서 정부 관리들이 엄청난 토론을 하고 있다. 록히드 마틴은 매출의 97%가 정부와의 계약이니까 이거 뭐 미국 정부가 다 주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경제성이 과연 좋을까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주가는 좀 올랐고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인텔 같은 사례가 많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정부가 지분 투자하는 걸 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히토루 MP 머티리얼즈 반도체 제조사 인텔 지분도 취득을 했고 이번엔 방산기업 지분까지도 인수한다는 걸 검토 중에 있다고 합니다. 이 산업들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히토류 반도체 방산은 이제 안보가 붙었다. 예,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이쪽엔 투자를 많이 하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미국 정부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업종이 딱 답이 나온 거죠. 자, 테슬라는 일단 올랐지만 베어드의 애널리스트는 여전히 부정적으로 봐요. 예. 뭐 인내심이 높아졌고 뭐 어쨌든 하반기 실적 수용치가 너무 높은데 자동차 사업 안 좋다. 신중해야 된다. 이런 얘기지만 주가는 상관없습니다. 아랑곳 않고 계속 좀 오르고 있고요. 엔비디아는 1% 올랐고 실적 기대가 AMD가 지금 엔비디아의 경쟁자 될 수 있다. 트루이스트라는 곳에서 좋게 얘기를 했고 실제 AMD 칩을 대규모로 구매하고 싶다는 관심들이 많아지고 있대요. 일라이렐리는 경구용 치료제 오르포 글리프론이 긍정적 데이터. 그러니까 위약 가짜약이죠. 가짜약은 2.2% 체중 감소. 근데 경구용입니다. 먹는 알약 형태. 근데 당뇨 환자가 이걸 먹었을 때 72주 후에 체중의 10.5% 감량했어요. 위약보다 훨씬 좋죠. 그래서 노보노디스크보다 경쟁력이 있는 것 같다. 이런 좀 언급이 있었고 보잉은 급등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 그리고 이제 주요 이슈 이렇게 조금 적어봤는데 오늘 예, 뭐까지. 자, LNF 한번 좀 잘 들어보세요. 지금 이번에 BW가 뭐냐면요, 사채예요. 여러분들 회사채 있잖아요. 여러분 국채 채권 사시죠. 채권인데 그럼 채권은 뭐죠? 나한테 이자 주죠. 그래서 그거부터 말씀드리면 연간 1% 이자 줘요. 그래서 사실 뭐 이거 이자 받으려고 이거 투자할 이유는 없죠. 그러니까 아무튼 이거 청약을 하시잖아요. 채권을 줘요. 1% 연간. 예. 그렇게 이제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하나는 채권이에요. 하나는 채권이고 연간 1% 이자를 주는 채권. 예. 그래서 이 이자는 12월 9일부터 3개월에 한 번씩 2036 9월 9일까지 3개월에 한 번씩 이자를 줘요. 예. 내가 이제 채권은 직접 사셔야 됩니다. 돈을 주고. 예. 그게 하나고, 근데 분리형은 뭐냐면 채권과 주식이 따로 있는 거예요. 주식 기능도 있어요. 되게 신기하죠. 아니 채권은 원래 주식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 신주 인수권부 사채는 신주를 내가 살 수 있는 권리까지 줍니다. 물론 돈 내고 사셔야 돼. 공짜는 아니에요. 그래서 채권 따로 신주 따로 각각 보유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럼 내가 주식 나한테 주식 준다고 대신 돈을 줘야 되냐? 얼마에 그럼 줄 건데? 주식 지금 8만 원이죠. 8만 원 하는 이 주식을 5만 원에 주겠대요. 주주분들한테. 그러니까 5만 원에 주겠다는 건 약간 유상증자랑 비슷하죠. 그래서 뭐 아직 가격은 확정 안 됐고 오늘 아마 확정이 되겠죠. 5만 이제 예정 행사가액은 5만 2원입니다. 그래서 신주인수권 증권 한 주당 주식 한 주에 신주인수권 갖게 되고 채권도 갖게 돼요. 이렇게 이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둘 다 갖는 거예요. 단 이거를 내가 할지 안 할지는 주주분이 결정을 하셔야 돼요. 주주가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주인수권은 언제부터 그럼 행사 가능하냐? 내가 만약에 이거를 투자를 해서 5만 원에 받았어요. 예. 그러면 이걸 행사할 수 있는 시점은 10월 9일부터예요. 2030년까지 5년 안에 행사하시면 돼요. 그럼 뭐 알아서 하시는 거죠. 그 안에 행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기간 5년 안에 행사 안 하면 이건 없어져요, 자동으로. 그러니까 행사를 만약 하시겠죠, 이걸 받게 되면.
그래서 사채는 9월 10일 날 상장하게 되고, 근데 여러분들 이제 주주분들이시라면 9월 1일과 2일에 청약을 하실 수 있고, 청약은 어디서 하셔야 되냐면 한국투자증권, 신한투자증권, NH투자증권에 지점에 가시거나 홈페이지 MTS를 통해서 청약을 하셔야 됩니다. 예, 여기서 청약이 가능해요. 그래서 여기에 청약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구주주는, 그러니까 이게 좀 중요한 게 뭐냐면 한 주당 그럼 내가 얼마 청약할 수 있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럼 8,934원어치 청약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100주 갖고 있으면 8,934원을 곱하면 89만 3,453원어치 청약 가능한데, 10,000원 미만은 절사합니다. 그러면 3,453원은 이제 돈으로 주겠죠, 나중에. 그러니까 3,453원은 돈으로 주는지 모르겠어요. 그거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러니까 반드시 회사에 전화해서 이건 확인을 꼭 하세요. 예. 일단 89만 원어치, 그러니까 청약이 가능해요. 왜냐하면 만 원 이하는 이제 절삭되니까 89만 원. 그러니까 내가 100주 갖고 있으면 89만 원어치 채권을 내가 살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89만 원 내시고 채권을 받으시면 돼요. 예. 아시겠죠? 여기까지 뭐 깔끔하죠? 그러니까 내가 100주를 갖고 있으면 89만 원을 내고 채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89만 원어치에 이제 매년 1%씩 이자를 받아요. 1%씩 이자면 연간 그 이자가 1%니까 89만 원 내고 매년 8,900원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3개월에 한 번씩이니까 또 나누시면 되겠지만 1년 동안 8,900원. 그러니까 사실은 이자는 뭐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렇게까지. 그래도 뭐 안 주는 것보단 나으니까 그게 있고, 89만 원은 이제 채권이니까 사실은 이제 만기까지 보관하시면 이제 원금을 받는 거죠. 근데 이제 물론 이제 회사가 진짜 갑자기 뭐 예를 들면 그러면 안 되겠지만 망해버리면 뭐 진짜 이거는 답이 없는 거지만, LNF가 글쎄요, 어떻게 될지 모르죠. 사실 누구도 장담할 수는 없지만, 예, 어쨌든 예, 부도가 안 난다는 가정하에선 예, 이렇게 이제 만기까지 가져가시면 원금도 받고. 근데 여기 이 핵심은 이게 아니고, 이제 다들 물어보시는 게, 아니 10,000원에 뭐가 들어왔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BW 액면가가 보통 10,000원이에요. 그래서 아마 그 액면가 10,000원, 네, 그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액면가 10,000원이고, 그러니까 아까 89만 원어치 내가 채권을 받지만, 여러분이 이제 이거를 청약을 하셨어요. 예를 들면 그럼 이제 그 행사, 그러니까 그 요거를 하시면 대부분 주식 행사하려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채권 받으려면 이거 뭐하러 하세요? 그죠? 난 채권만 하겠다. 그러면 하실 이유가 없는 거죠. 근데 주식이잖아요. 아니 8만 원짜리를 내가 5만 원에 살 수 있다니까요. 그죠? 네. 그래서 이걸 신청을 하시면 이제 나중에 BW 행사하시면 되겠고, 대신에 이 주식 수만큼 돈을 내셔야 돼요. 뭐 무슨 얘기냐면 BW 89주잖아요. 네. 그러니까 89주를 내가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네, 저도 헷갈려가지고 그러니까 회사에 꼭 좀 문의를 해보세요. 아니면 저기 한국투자증권이나 이런 데 전화하셔서 제 얘기가 맞는지 한번 확인해 주시고, 왜냐면 저도 틀릴 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이 가정을 하면 저게 89주면 예, 그 5만 원어치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럼 89에다 5만 원 받으면 얼마인가요? 445만 원 내셔야 돼요. 그러니까 445만 원 내고 89주를 받으셔야 됩니다. 예, 그 얘기예요. 예, 아시죠? 5만 원이니까. 근데 만약에 지금 주식이 얼마죠? 주식 그 8만 원이죠. 8만 원에 팔면 제가 계산해 보니까 267만 원을 벌 수가 있어요. 445만 원 내고. 물론 89만 원도 내셔야 돼요. 여기 채권까지. 요거 다 합치면 얼마 될까? 500 한 얼마 내야 되겠죠. 예, 총 500 얼마를 내시고, 예, 저걸 이제 그 267만 원에 수익을 8만 원에 판다는 가정하에서. 행사는 언제부터? 10월 9일부터. 예.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이 좀 고민하셔야 되는 게, 제가 이제 요 말씀은 좀 드릴게요. BW가 무조건 성공한다고 볼 수는 없는 게, 만약에 LNF가 이제 10월 9일날 행사를 하는데 10월 9일날 주가가 만약에요, 여러분이 행사를 하시는데 4만 원이에요. 그러면 하시면 안 돼요. 손해예요, 손해. 그죠? 행사를 하면 안 되죠. 그죠? 4만 원이니까. 그죠? 예. 그러면 이건 BW 행사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5년이란 기간이 있으니까. 근데 지금 애널리스트 전망도 LNF 나쁘지 않으니까, 뭐 예를 들면 진짜 10만 원 가면 훨씬 좋죠. 좋은 거고. 그래서 10만 원, 11만 원, 12만 원 간다면 더 좋지만, 왜냐면 나는 5만 원에 받잖아요. 예. 그럼 그만큼 이걸 신주를
행사했을 때 돈을 많이 벌겠죠. 대신에 이 5만 원어치의 돈을 넣으셔야 돼요. 한 주당. 89주면 뭐 890주면 뭐 돈을 거의 한 4천만 원 넣으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내가 과연 이 주식을 그러면 이 정도 돈을 넣어야 되는데, 그럼 그 자금이 일단 묶이게 되잖아요. 그 생각도 좀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LNF 투자하신 분들은 되게 좀 복잡하긴 하죠. 이게 구조가 되게, 이 BW는 좀 익숙치 않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어려워요, 사실. 이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면 좀 시간은 오래 걸리는데, 일단 100주를 갖고 계신 분들은 그 89만 원어치 채권을 청약하실 수가 있고요. BW를 청약을 하시게 되면 신주를 내가 살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해요. 근데 89주의 신주를 가질 수 있는데 5만 원에 받을 수 있어요. 그럼 합치면 445만 원. 요걸 내고 내가 행사할지 말지는 가격을 보고 10월 9일 이후부터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하셔야 되고, 대신에 지금 주가가 8만 원이면 주당 3만 원을 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한다면 아마 많은 분들이, 주주분들이 지금 주가 정도면 하려고 하시겠죠. 당연히. 근데 그거는 한번 이제 고민을 해보시고, 대응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한번 뭐 저기 증권사나 아니면 여기 LNF에 꼭 IR 담당자한테 전화를 하셔가지고 한 번 더 확인해 보세요. 제가 틀릴 수도 있어요. 저도 이제 기억이 좀 가물가물해가지고, 그래서 한번 그것만 좀 확인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제가 아는 선에서는 한번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9월 1일과 2일 날 청약한다는 거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외국인의 미용 성형 의료 영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종료를 26년 말로 연장하는 이제 법안을 제출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개정 법률안 추경호 의원이 대표 발의를 했고요. 8월 22일 날. 그래서 이번에 공개가 됐고, 여기 나와 있죠. 원래 25년 12월 31일, 그러니까 이제 피부과나 이런 피부 미용 이제 의료기기 이렇게 이용해서 외국인이 부가가치세 환급 받잖아요. 피부과에서. 그게 올해 말까지가 끝이에요. 그래서 이제 글로벌 텍스 우리가 아주 박살이 났는데, 근데 의료관광 유치 지원 위해서 좀 더 하자. 그래서 외국인 관광객 미용 성형 의료 영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 일몰 기한을 26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하려고 해요. 1년 연장 더 해준대요. 그럼 좋죠. 1년이라는 시간 꽤 크잖아요, 또. 그럼 불확실성이 좀 해소되겠죠. 그럼 글로벌 텍스 프리 주가도 다시 좀 정상화 되겠죠. 그리고 내년에 또 더 연장하는 걸 또 요청을 또 해봐야죠. 이번에 많은 주주분들이 이 법안 반대했잖아요. 12월 31일까지 하는 거. 그런 효과가 있었는지 어쨌든 1년 더 연장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어쨌든 긍정적입니다. 아직 결정된 건 아니지만 그래서 오늘 좀 올라간 거예요. 그 다음에 HD 현대그룹이 미국 군함 시장 진출 위해서 조선해양 부분 계열사 간 합병을 좀 추진한다 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날 이사회 열고 HD 현대미포와 조선해양 부분 계열사 합병을 논의한다. 이런 내용. 그러니까 이사회는 열린 거는 같은데 이 합병 이슈가 있는 거예요. 현대미포를 그 HD 현대그룹의 조선해양 부분 계열사 어딘지 모르겠어요. 합병한다. 그래서 오늘 아침부터 이상하게 급등하더라고요. 저게 뭐 왜 저렇게 오를까? 저렇게까지 오를 만한 이유는 별로 없는데. 그러니까 이것 때문이죠. 이거 왜 오르냐면요. 군함 라이센스를 확보할 수 있어요. 그럼 군함 시장 진출한다. 현대미포는 군함 건조 능력이 없잖아요. 관련이 없는 게 없잖아요. 현대 중공업이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도대체 누구랑 합병한다는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기사에도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이런 이슈가 있어서 오늘 현대미포가 폭발해버렸다. 현대미포가 군함 사업 진출한다? 사실인지 모르지만 일단 회사 측에서는 확인 불가능하다. 그래서 아니다 기다 뭐 이런 걸 얘기를 안 하고 가능성은 있긴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했겠죠. 자, 상법 개정안 이제 2탄 통과. 다음은 JP모건. 8월 25일 국회에서 주주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아주 중요한 상법 개정안. 어제 한번 설명드렸죠. 그저께. 그래서 집중투표제, 이제 100표를 내가 300표 행사할 수 있는 거죠. 이사진 선임할 때. 대주주의 권한을 약화시켜요. 소액주주 권리가 엄청 올라갑니다. 단 자산 규모 2조 원 이상만 됩니다. 2조 원 이하는 안 돼요. 2조 원 이상만 의무죠. 그래서 큰 회사에 해당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어쨌든 원하는 이사 후보에게 표를 몰아줄 수 있어요. 감사위원을 지금 한 명만 분리선출해요. 분리선출 뭐냐면 대주주가 3%밖에 행사를 못해요. 자기 지분. 그러니까 어떤 감사위원이 있어요. 그 선임할 때 한 명을
대주주가 지분을 50% 갖고 있어도 3%밖에 행사가 불가능합니다. 그럼 소액주주가 유리하겠죠, 당연히. 근데 이거를 2명 이상까지 늘리겠대요. 이것도 호재. 최종 보스가 남아있대요. 이건 뭐냐면 자사주 의무 소각 개정안이 9월에 요겁니다. 이건 정말 파워풀한 거죠. 진짜로. 그죠? 자사주를 소각을 의무화한다면 누가 수혜를 제일 많이 받느냐? 이건 뭐 답이 나와 있죠. 당연히 SK죠. 왜냐하면 지주사 중에 자사주를 제일 많이 갖고 있어요. 평균 6.2% 갖고 있거든요. 지주사들이. 근데 SK는 24.8%나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JP모건이 그 꼽아준 거고, 저게 이제 다음 달에 통과될지는 좀 봐야 되겠죠. 예. 큰 손의 양도세 기준. 이건 뭐지? 대주주. 대주주 양도차익과세 요건은 아직 결정 안 됐습니다. 이번 세제 개편안에서 제외됐어요. 그래서 나중에 결정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아직은 불확실하고. 예. 그리고 배당소득세 인하 가능성은 원래 35로 했죠. 최고세율을. 근데 25로 낮추는 법안이 또 나왔어요. 저게 되면 파워풀하죠. 저거 되면 이제 지수 4천 가는 길이 열리는 거죠. 점진적으로. 그래서 JP모건 이번 지주사 주가가 좀 뒤쳐졌지만 9월에 호재들이 나오니까 좀 관심 있게 보자는 내용이고, SK랑 삼성물산을 긍정적으로 꼽아줬다. 이건 JP모건의 의견이니까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뷰티 관련해선 그 문화경제에서 되게 좋은 인터뷰가 있어요. 하나증권의 박은정 연구원님이 그때 아마 얘기 나왔는데 이번에 회사 그만두시고 아마 거기로 가시는 것 같아요. 그 인디 브랜드, 그러니까 화장품 회사 IR로 가시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튼 응원하겠고요. 예. 자, K뷰티 전통 강자를 넘어서다 APR의 부상. 그러니까 올해 인디 브랜드 기업 APR의 시총이 8.46조 원을 넘어섰죠. 아모레퍼시픽, LG생건 등 전통 강자 제치고 국내 뷰티 업계 1위에 등극을 했습니다. 이게 단순한 한 기업의 성공을 넘어서 한국 뷰티 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겪고 있는 구조적 전환을 상징한다. 이건 이제 다들 어느 정도 근데 뭐 아시는 내용이죠. 그리고 K뷰티의 글로벌 성장은 이게 환경 변화, 코로나19, 마케팅을 정말 잘해요. 그래서 전자상거래 침투율이 급격히 늘었고, SNS 통해서 소비자 관심 유도하고 그런 것들이 확산되고, 그리고 코스알엑스 같은 기업들이 성공을 하고, 야, 미국에서 성공했어? 우리도 하자. 그래서 같이 따라가고, 예.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들은 세계 최고 수준의 이제 전자상거래 환경에서 치열하게 경쟁을 했죠. 데이터 기반 디지털 마케팅과 글로벌 온라인 플랫폼 장악력은 기존 글로벌 브랜드들이 따라잡기 어려운 K뷰티만의 성장 엔진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ODM이 정말 좋죠. 코스맥스 같은 기업들이 뒤로 딱딱 받쳐주고. 그리고 전통 브랜드들은 왜 힘들었냐. 오프라인 중심으로 했어요. 그리고 바꾸기가 어려워요. 몸집이 무거워서. 이 환경 변화에 적응을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아모레랑 그 LG생활건강이 뒤쳐져 버린 거죠. 예. 특히 LG생건이 굉장히 좀 심각할 정도로 좀 안 좋았죠.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 마스크 착용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브랜드보다는 기능을 봐요. 예. 약산성, 클렌저, 진짜 실제 가성비 좋고 이런, 예. 가성비 좋고 기능도 괜찮은, 예. 그런 걸 많이 찾는 거죠. 그리고 K뷰티가 북미와 유럽 시장에 성공할 수 있었던 건 기능성 원료의 민첩한 적용, 뭐 레티놀, PDRN, 연어 생식세포죠, 시카 이런 것들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 증가, ODM이 정말 빠르게 잘 만들어주고, 예, 3개월 만에 뭐 이렇게 용기부터 제조까지 다 해준다고 합니다. 스킨케어 카테고리 개발, 예, 뭐 K팝 문화 확산도 일조를 했고, 그래서 지금 APR 달바 같은 이런 브랜드사가 역시 고성장하고 있고, ODM사도 뒤를 팍팍 받쳐주고, 예. 뭐 누구도 따라하기 어려운 경쟁력이 있죠. 용기 원료에서 펌텍코리아, 예, ODM사와 유사한 영업률을 갖고 있고, 예, 여기는 안 나왔지만 이제 SMCG도 그 유리 용기 만들죠. 예, 그러니까 이런 이제 용기 회사들의 어쨌든 이제 그 성장도 이게 뒤를 받쳐주는 거죠. 예. 그리고 K뷰티의 지속 가능한 성장점, 안정적 수출 기반 및 풍부한 신규 시장. 일본 거기에 이제 이제 유럽까지 가고 있고요. 아마존에서 성공했고. 예, 특히 APR의 메디큐브는 아마존 진출 1년 만에 16개 제품을 베스트셀러로 올려버렸어요. 정말 대단한 거죠. 역량이. 그 다음에 높은 전자성거래 성장 잠재. 유럽을 지금 공략하고 있어요. 유럽은 실리콘2한테 제일 중요하죠. 높은 전자상거래 성장 잠재력. 글로벌 위상 제고. 유럽이나 미국에 성공하면 성공한 거죠. 인정해주는. 그리고 이제 프랑스가 정말 대단한 그 화장품 강국인데, 이 로레알의 본진이죠. 여기서 점유율을 확대한다면 과거 아모레가
중국에서 성장했잖아요. 그래서 엄청 높은 밸류, PER만 그때 30, 40배 받았어요. 거의. 그것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과연 이제 성공할지 모르죠. 프랑스 본토에서 성공할지는 우리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화장품 관련한 좋은 이제 인사이트를 주시고 아마 그만두시는 것 같습니다. 지식이 복리로 쌓이는 투자 정보, 믿음 가는 투자 정보 파트너 투원투게더 오픈. 투원투게더란 LS증권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 투자자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하고 모든 투자자의 성공 투자를 함께 하기 위한 투자 정보 컨텐츠 서비스입니다. 투원투게더는 투원 HTS, 투원 MTS, 사용하는 매체 어디에서나 접속이 가능합니다. 투원투게더 어떤 컨텐츠를 제공할까요? 해외 이슈는 미국 시장 마감 시황, 해외 수급, 해외 증시 일정, 해외 뉴스 등 주식시장 흐름 파악을 위한 해외 시황과 이슈들을 알려드립니다. 시장 읽기는 주요 뉴스 요약, 뉴스 해설, 뉴스 연계 종목 등 주요 뉴스에 대한 빠른 요약과 관련 이슈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종목 톡톡은 수급 특징주에 대한 분석과 투자 아이디어, 실적 속보 등 종목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보고서장은 리서치센터에서 발행하는 보고서, 모닝미팅, 공시, 그리고 증권사별 종목에 대한 요약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주식 배우기는 함께 배우기, 투자 상식 등 투자자들이 알아야 할 전문 지식과 투자 칼럼 및 자료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투원투게더와 함께 성공 투자를 만들어 보세요. 자, 시황 관련해서 이제 황승우 연구원님은 좀 신중하게 보자. 왜냐하면 신고가 이제 경신했지만 AI 버블론 매크로 우려가 좀 있다. 그 기업들 실적 좋았고 AI 버블론은 반만 맞대요. 왜냐하면 AI 하드웨어가 공급 부족한 건 맞아요. AI 소프트웨어 승자 독식. 근데 하드웨어는 해당되지 않는다. 왜냐면 부족하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근로자들이 63.5%가 AI 쓴대요. 미국의 2배. 그러니까 한국은 정말 얼리 어댑터가 엄청나게 많은 거죠. 예. 그러니까 그만큼 한국이 많이 확산 속도가 빠르고 하드웨어 공급 부족은 이제 여전하다. 근데 버블론이 나오는 건 소프트웨어 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업들이 AI를 도입했는데 유의미하게 재무 성과를 보인 기업 비중 5%밖에 안 된대요. 예. 근데 왜냐하면 기업마다 AI 써요. 근데 자기네 회사에 맞게 최적화를 해야 돼요. 이게 너무 어려워요. 근데 팔란티어는 그걸 해줘요. 그래서 팔란티어가 독보적으로 가는 거고 나머지 기업들은 이제 그게 안 되면 어려운 거죠. 그래서 팔란티어가 높은 대접을 받는 거죠. 그리고 9월 시장은 그러니까 AI 소프트웨어 기업 쪽은 좀 옥석 가리자. 버블이 있다 이쪽은. 그래서 그쪽은 좀 조심하자. 일부 기업들은 그런 내용이고 9월 시장은 어쨌든 모멘텀이 부족하다. 그 다음에 매크로 이슈가 지배할 것 같다. 금리 인하 하겠죠. 근데 이미 반영했다. 2번 인하하는 것까지. 그래서 9월은 좀 지켜보자. 이런 내용이고. 근데 이 안에서도 좀 이제 위험한 건 뭐냐면 전력 인프라가 너무 좀 부족하잖아요. 이래서 AI 기업들이 자본 지출을 이게 추가적으로 늘리지 않을 수도 있어요. 만약에. 그럼 이제 이거는 한번 충격받는 거죠. 데이터 센터 지출이 뭐 예상보다 크게 늘지 못한다면.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제일 걱정되는 건 전력 공급 부족이다. 그래서 전력 공급 부족에 수혜주는 제네럴 홀딩스, 블룸 에너지 같은 기업에겐 좋지만 AI 자본 지출이 크게 늘지 않는다면 한번 위험할 수 있다. 이제 그런 좀 위험성도 언급을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좋은 건 지금 좋죠. 분위기는 좋은데 좀 조심하자는 그런 의견이고, 그 다음에 인텔 지분 확보, 이번에 마리아나 마추카토라는 분이 쓴 가치의 모든 것이란 책이 있대요. 한번 뭐 관심 있는 분들은 읽어보시면 좋겠고, 이게 일반적으로 정부가, 내용이 이거죠. 정부가 기업에 보조금 주잖아요. 일정 조건을 맞추면 대가 없이 그냥 세금을 투입해 주는 거죠. 그 위험은 공공이 부담하고 보상은 민간 기업이 독식하는 거죠. 마추카토는 이를 비판했대요. 같이 회수를 해야 된다. 무슨 얘기냐면 정부가 공짜가 어딨냐. 보조금 줬으면 뭘 받아야 된다. 정부가. 그러면 대상 선별에 더 주의를 기울일 수 있고 정부의 투자 가치 회수가 가능해지면 이거 국민들한테 돌아가죠. 예. 정부가 세금 넣어서 민간 기업에 지원을 했는데 그게 잘 돼서 이제 그 중에 일부 뭐 지분을 갖거나 배당을 받게 되면 우리 그 돈이 어디로 가요? 국민들한테 가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공무원보다는 민간금융이 낫다. 이런 걸 발굴하는 건. 기술의 공공목적 활용도 유도할 수 있다. 국익과 안보 전략.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록히드 마트 같은 방산업체도 지분 인수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책에 나온 내용들이 트럼프가 많이 차용을 하고 있대요. 예, 그래서 트럼프 정책도 많이 좀 알 수가 있다. 이런 내용이고, 그래서 트럼프는 칩스법 적용하면서 단순히 보조금 지급하는데 그치지 않고 인텔 지분을 좀 확보했다. 그래서 인텔 지분 확보했고, 이게 기업 입장에서는 또 무시하기 어렵고, 이게 트럼프 정책이 단순한 게 아니라 시대 흐름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더 늘어날 가능성도 좀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다라는 내용이니까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요 책이라고 하더라고요. 가치의 모든 것. 그래서 한번 이것도 한번 이렇게 관심 있는 분들은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현대 두산 비나 인수 오늘 뭐 이것 때문에 오른 건 아니더라고요. 저는 여기 오늘 요 보고서 때문에 올랐나 처음에 그랬는데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아까 그 MTN 단독 보도 8월 20일 날 HD 한국조선이 두산 비나 지분 100%를 인수했고, 베트남에 위치한 화력발전용 보일러 항만 크레인 이런 거를 이제 만드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HD 한국조선해양은 기존 두산 비나에서 영위하던 사업을 유지함과 동시에 두산 비나를 독립형 탱크 제작 기지 및 아시아 지역 내 항만 크레인 사업을 위한 거점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러면 현대 베트남 조선이 있어요. 미포 자회사예요. 100%. 근데 여기 베트남에 조선소가 있잖아요. 여기랑 이제 같이 연결 지을 수 있죠. 1년에 15척에서 23척 정도 만드는데, 주로 만드는 게 좀 벌크선이나 PC선만 만들어요. 최근에는 PC선만 만듭니다. 너무 단일 선종이죠. 예. 근데 그러니까 이익률 개선폭이 좀 미미할 수밖에 없는데, 두산 비나에서 그 독립형 탱크, 예를 들면 화물창이라 그러거든요. 보통 독립형 가스를 보관하는 탱크예요. 예. 그 LPG 탱크, LNG 탱크, 뭐 암모니아 탱크 이런 거 이제 만드는 거죠. 예, 여기서 만들겠다는 거예요. 두산 비나에서. 예. 그러면 수익성이 좋아지죠. 이 멀티가스 운반선 건조가 가능해지고 매출과 수익성이 좋아지고 수주가 다변화되는 거죠. 근데 이 시장이 커지는데 중국만 논하는 중이래요. 유럽에 러시아산 가스를 대체하기 위한 미국산 LPG 수입이 이제 증가하는데, 중거리 노선 LPG 운송 수요가 증가하면서 이 시장이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다. 근데 이 수혜를 중국이 받아간다. 근데 이제 그 현대미포가 베트남 이제 두산 비나를 인수해서 요거를 이제 여기서 독립형 가스 탱크를 만들게 되면 이 부분을 좀 보완할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현대미포한테 호재라고 좀 보고 있는 것 같고요. 다만 두산 비나에서 이제 현대중공업과 현대사무의 탱크를 제작하면, 예, 어쨌든 이 부분은 세진중공업한테 그럼 악재 아니냐. 왜냐하면 세진중공업이 여기 만들어서 이 탱크 만들어 가지고 현대중공업과 현대사무 연료 탱크를 연료 탱크가 가스 보관 탱크 주는데, 이거 경쟁자가 생기는 거 아닌가,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뭐 그 부분은 너무 걱정하지 말자는 의견인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왜냐하면 그런 걸 좀 한다 하더라도 그 모든 걸 저기서 다 할 수는 없고, 세진중공업이 연간 40척 탱크를 인도하는 게 목표인데 그 여전히 유효하다. 예. 또 부유식 해상풍력 사업도 있고, 그래서 오히려 세진중공업 목표 주가 올려버렸어요. 예. 그러니까 경쟁보다는 더 상호 보완하면서 더 오를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시장이 더 열린다고 좀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이슈가 있었고, 어쨌든 현대미포한테는 당연히 좋은 내용이죠. 자, 그리고 팀코리아의 캐나다 잠수함 사업. 요게 CPSP가 이제 캐나다 잠수함 사업입니다. 근데 두 개 회사를 발표했고, 하나는 독일, 하나는 한국의 하나오션과 현대중공업. 팀코리아입니다. 재래식 잠수함 12척 도입하는 거고요. 우리나라가 이제 될 가능성도 있어요. 왜냐하면 글로벌 정말 유명한 방산 업체 다 제끼고 한국이 올라가 버려서 깜짝 놀랐죠. 네. 한국과 독일의 2파전. 한국이 제시한 건 원래 9년 걸린대요. 근데 한국이 뭐라고 했냐면 6년 안에 만들어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택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죠. 그래서 현대중공업, 이제 하나오션 둘 다 이제 이 잠수함 건조 능력을 갖고 있고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좀 호재가 되지 않겠냐. 그래서 이 사업을 수주할 경우 잠수함 제작을 위한 서플라이 체인까지 그 수혜를 잇게 된다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STX 엔진하고요, 관련된 업체가
범한 퓨어셀이래요. 예, 그래서 범한 퓨어셀 상한가가 오르셨죠. 범한 퓨어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요 내용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대한항공의 이거 제가 누가 썼더라 이거 죄송합니다. 이건 출처를 안 갖고 왔네. 잠시만요. 그 박수영 연구원입니다. 하나투자증권의 죄송합니다. 자, 51조 원 규모의 항공기 도입은 회사 자본 지출이 당연히 부담이죠. 근데 보통 이거를 도입할 때 40에 60% 할인되는데요. 대량 구매할 때. 그래서 실제 도입 금액은 25조 원 안팎이다. 이렇게 했고 10년간 도입할 거로 지금 예상하고 있고 도입 시작 이후로 연간 2조 원대 중반대의 자본 지출 증가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24년 대한항공 연결 기준 그 자본 지출은 2.9조 원 정도 되는 걸로 알려져 있고 그래서 10년 동안에 나눠서 내니까 그렇게 부담스러운 수준은 아니다. 그러니까 뭐 요즘 얘기도 이렇게 있나 봐요. 왜 이거 돈이 어디 있어서 이렇게 하냐. 근데 그렇게 무리되는 수준은 아니다. 한 번에 저 돈을 내는 게 아니라 단기적으로 하는 거니까. 그리고 저는 유가가 좀 떨어질 걸로 저도 보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선 펀더멘탈 여전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자, 건설 관련해서 원전 LNG, 선진국이 이끄는 AI 인프라에 LNG랑 원전이 많이 들어간 거 아시죠? 유럽도 원전 요즘에 좀 많이 하려고 하고 있고 AI 팩토리도 배치를 할 것 같고 대형 원전은 가압 경수를 제일 많이 쓰거든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도 이거 하는 거죠. 그래서 중국, 러시아 제외하고 원전 시공 경험이 있는 업체는 국내 현대건설, 삼성물산, 포스코 ENC, 대우건설, 지혜건설이 있고 미국의 베첼, 프랑스 프라마톰, 인도 라르센, 투브로 그 다음에 힌두스탄 컨스트럭션 컴퍼니를 제외하고는 없대요. 그러니까 경쟁은 거의 없어요. 그리고 자국 외에 해외에서 시공한 업체는 현대건설, 삼성물산, 프랑스의 프라마톰밖에 없어요. 자국 물량 말고 해외. 그러니까 경쟁력이 있죠. 현대건설은 웨스팅하우스랑 글로벌 공동 참여를 위한 전략적 협약이 또 맺어져 있고 이게 또 SMR이죠. 이렇게 하나로 다 묶어버린 거예요. 작게 해가지고. 대형 원전과 좀 다르게 여러 개 묶어버린 거죠. 그래서 부지에 대한 제약 없어 도심의 건설도 가능하고 서구권은 아직 이걸 만든 이력이 없고 지금 러시아랑 중국만 상용화를 했습니다. 29년, 30년에 본격적으로 미국도 상용화가 예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 많이 할 것 같고 트럼프 행정부는 또 원전도 앞으로 많이 늘리겠죠. 또 현대건설의 미국 원전 파트너사가 페르미 아메리카인데 요게 또 출연을 했다라고 좀 알려져 있고 페르미 아메리카의 설립 일자는 25년 1월 10일로 보이며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의 첫 에너지 정부 릭 페리가 설립한 기업입니다. 그래서 차세대 AI 개발에 필요한 전력망 공급이 주력이고요. 현재 AP1000 대형 원전 4기, 소형 모듈 원자로 2기가바이트. 어제 한번 이거 설명드렸죠. 어제 뉴스 보고. 태양광 ESS 이런 걸 다 합니다. 그래서 페르미 아메리카의 앞으로의 행보를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요 원자로 있죠. 대형 원자로. 여기에 이름이 트럼프 1, 2, 3, 4로 명명되어 있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트럼프 수혜주예요. 여기도. 근데 여기에 관련된 회사가 현대건설입니다. MOU를 맺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봐야 되겠고 또 중동에서 아랍에미리트 우리가 중동은 우리 단독으로 갈 수 있어요. 팀 코리아가 미국과 유럽은 가기가 어려워요. 이번 조건 계약 때문에. 근데 중동은 우리가 다 할 수 있어요. 아랍에미리트, 사우디가 앞으로 원전 계획이 좀 있고 인도네시아도 있고요. 베트남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시아 시장만 열려도 되게 커요. LNG는 미국이 주도하고 생산 및 수출 기조로 이제 본격적인 투자가 들어가고 건설업은 삼성 E&A랑 현대건설을 좋게 보고 계시고 한국이 미국에 투자하는 것 중에 삼성 E&A 현대건설을 왜 수혜받냐면 삼성그룹은 테슬라 애플과 공급 계약 때문에 이제 삼성 파운드리 투자 늘리니까 이거 하면 삼성 E&A가 만들어지고 현대차 그룹은 이제 미국에 투자 앞으로 210억 달러 최근에 이제 현대제철도 투자하기로 했죠. 이 공장들을 현대건설이 또 만들어주겠죠. 그리고 그룹사 투자 외에도 원전 투자, 국내가 수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자는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근데 오늘 제가 좀 시간이 지금 하다 보니까 없어서 일단 공시 좀 하고 오늘 기업 제가 분석 보고서는 이게 못 해드린 건 내일 좀 해드릴게요. 좀 시간이 없네요. 자, 서진 시스템 ESS 장비 공급 계약, 에이스 엔지니어링 이거 여기 통해서 미국에 플루언스 많이 가요. 어제 1224억 공급 계약 큰 거 맺었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공시가 나왔고 플루언스 요새 괜찮아요. 좀 분위기 좋아지는데 그러니까 에이스 엔지니어링 통해서 플루언스로 갑니다. 이번에 수주한 ESS는 에이스 엔지니어링에 공급한다. 그래서 수주 잔고가 좀 최근에 보시면 이게 매출이 ESS가 좀 빠지고 있어요. 여기 좀 돌아서야 됩니다. 그게 좀 주가가 좀 부진한데 수주는 잘 되고 있어서 아마 다시 돌아설 거를 보고 있고 ESS가 핵심인데 그 사업이 좀 다시 한번 수주를 따냈다.
보시면 되겠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의약품 위탁 생산 계약 맺었어. 금액은 얼마 안 돼요. 10년, 뭐 6년짜리니까 뭐 금액은 좀 크진 않다. 그래도 위탁 생산 잘하고 있고, 그 CS윈드가 풍력 발전기 구조물 공급 계약을 맺었습니다. 계약 금액은 466억. 안마 국내예요. 여기 안마의상 풍력 단지. 그래서 미국은 좀 어렵지만 국내에서 따낸 건 좋은 것 같습니다. 이게 전남 영광군에 3조 원짜리 규모로 만드는 프로젝트라 되게 커요. 140만 명에게 전기 공급하는 거죠. 그리고 개발 주체들 나와 있고 주요 공급업체들도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한항공이 보잉과 지 에어로스페이스와 구매 관련 이제 계약 서명을 했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거고, 103대 그래서 한 50조 정도 되고, 요거는 지 에어로스페이스에 그 이제 엔진을 공급은 이제 그 구매하는 거죠. 요게 한 20조 됩니다. 자, 현대중공업이 아까 잠수함 말고 요거는 국내 차세대 이제 그 잠수함 체계 개발 사업의 우선 협상자로 선정됐어요. 하나오션은 일단 안 됐고 현대중공업이 됐습니다. 그래서 해군이 운영 중인 장보고2 잠수함 노후화된 걸 이제 교체하는 거예요. 최신 기술로. 하나오션이 이의 신청했지만 기각돼서 현대중공업이 아마 이제 하는 걸로 거의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캐나다 아까 말씀드린 60조 잠수함 사업 후보로 선정됐고, 글로벌 기업들 다 떨어뜨리고 정말 대단한 거예요. 우리나라 조선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 9년 걸리는 걸 6년. 가비아는 여기 미리스트레직에서 또 오랜만에 지분 인수했고, 그 장내 매수. 메디톡스는 정윤호 대표가 지분을 그러니까 1억 9,621만 원어치 장내 매수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코리아 FT는 VIP 자산운용이 운용자산 지금 2,700억 정도 되는데, 요거를 일단 그 이제 요 회사 지분은 5.82% 지분 투자했고, 신규로요. FT는 요런 거 있죠. 요런 자동차 부품 만드는 카본 캐니스터, 플라스틱 필런의 자동차 연료 계통 부품과 실내 의장 부품, 이런 친환경 자동차 부품을 생산 중인 이제 부품사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카본 캐니스터 매출 비중 46%, 요게 핵심이고요. 연료 탱크 내에서 발생하는 그 증발 가스가 있어요. 연료 탱크 내에. 그거를 흡착해 가지고 엔진 작동 시 엔진으로 환원을 보내 가지고 연소시켜서 증발 가스가 외부에 잘 유출하는, 이거 친환경 제품이죠. 이게 연료 탱크 증발 가스 나가면 굉장히 매연이 심할 거 아니에요. 가동률도 좋고 주로 국내. 그래서 요렇게 형태로 생겼고, 요게 카본 캐니스터입니다. 하이브리드 차에도 요새 많이 들어가요. 플라스틱 필런액은 뭐냐면 매출 비중은 좀 작지만 자동차 연료를 연료 탱크까지 원활하게 보내주는 거, 연료를 뭐 휘발유나 이런 것들을 보내주는 뭐 관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기존 스틸 소재 제품 대비 경량화로 연비를 향상시켰다. 이렇게 좀 생겼고요. 마지막으로 의장 부품, 이것도 비중이 큽니다. 운전자의 피로를 줄여주는 차량 내 내외부 인테리어 고급스럽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뭐 태양광선 차단해 주는 거, 뭐 이런 부분, 앞에 이제 맨 앞쪽에 자동차 엔진, 쿨링 성능의 통풍구. 그래서 고객사는 현대, 기아 뭐 다양하고, 주로 현대차, 기아 쪽이고 GM 쪽 좀 일부 있고요. 카본 캐니스터, 플라스틱 필런의 외장 부품, 이런 거는 이제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 특히 카본 캐니스터가 점유율이 4위입니다. 전 세계. 수주 확대되고 있죠. 코리아 FT는 현대차 그룹의 이제 독점 공급 중이고, 그 캐니스터는 하이브리드 판매가 지금 급격히 늘고 있어요. 여기 요 진한 파란색. 그래서 친환경차 캐니스터 매출액이 500억에서 작년에 560억, 올해 670억까지. 요게 하이브리드카에 들어가는 거고, 실적 좋죠. 매출, 이익률 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주가는 ROE가 16.8%, PBR 0.68배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여전히 좀 긍정적인 시각 유지해도 되지 않겠냐라는 관점으로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성장도 하고 이익도 내고 잘하는데 자동차라는 이유로 주가가 굉장히 할인받고 있어요. 그런 걸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사실은 이제 오늘 어디 좀 영상 촬영이 하나 있어서 좀 죄송합니다. 다는 못했고, 기업 분석을 좀 해야 되는데 요거는 좀 제가 못한 건 내일 할게요. 죄송합니다. 시간 관계상 일단 이제 여기까지 해드리고, 이제 시장도 정리는 해야 되니까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오늘 그 LNF 좀 설명이 많아가지고 거기에 좀 시간이 좀 많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제 시장 보시면 삼성전자,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좀 올랐고, 근데 오늘은 뭐 제가 뭐가 제일 조선이 그냥 난리가 났어요. 현대, 한국조선해양부터 합병한다고 하니까 군함하겠대요. 이런다고 하니까 뭐 아주 난리가 나버렸죠.
삼성중공업 뭐 여기도 좀 하나오션 상대적으로 약했고 요새 삼성 E&A 아까도 이제 많은 분들이 드디어 원금 해보겠다 막 이렇게 얘기는 하시는데 요새 분위기 좋고 반면 좀 빠진 거는 오늘 방산주, 포스코인터, APR 뭐 별다른 이슈는 없습니다. 다 큰 이슈는 없었고 좀 빠졌고 오늘 코스닥은 알테오젠이 많이 빠졌고요. 큰 이슈는 없고요. G2G바이오, 오스코텍, 올릭스 좋았고 현대임스 아시죠? 요게 그 뭐죠? 현대중공업 여기도 그룹이잖아요. 그룹에 속해 있고 크레인, 항만 크레인. 그래서 오늘 좀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덕산네오록스도 여전히 좋고 하나마이크론도 아까 많이들 물어보시더라고요. 오늘 좋았습니다. 심텍, 성강밴드, 서진시스템도 오늘 오랜만에 좀 반등했습니다. 반면 오늘 로봇주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이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노란봉투표에 너무 올랐는 건 좀 오히려 조심하자. 왜냐면 이제 너무 오버슈팅하는 것 같아서 그렇고요. 또 기회가 오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오늘 펌텍코리아 좀 빠졌고 JYP 약간 하락했고 다른 건 큰 특징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거래대금 쪽에서는 오늘 미코가 21%나 올랐어요. 엄청나게 올랐네요. 삼형엠텍 이것도 어제 이제 제가 저기 하만 가가지고 아침에 삼형엠텍 어제 잠깐 말씀드렸죠. 대표이사분 만나 뵀거든요. 아무튼 뭐 회사가 좋냐 나쁘냐 그런 얘기는 안 했습니다. 근데 저는 제가 그랬어요. 그 대표이사분한테 어제 이제 만났을 때 어제 말씀드렸지만 관심 많다. 제가 분석을 해봤기 때문에 되게 놀라워하시더라고요. 아니 이런 스몰캡 기업을 이렇게 관심 갖고 있다는 게 놀랍다 막 그렇게 얘기는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근데 오늘은 뭐 아무튼 조선의 날입니다. 대양전기공업 뭐 그렇고 완전 조선주들이 뭐 난리가 아니었네요. 로봇준 좀 빠지고 그리고 거래대금 코스닥 코스피 쪽에서는 뭐 조선주 뭐 완전 ETF까지 조선이 싹쓸이를 했네요. 반면 포스코인트 아까 말씀드린 원전주조 1분 빠졌고 대한항공도 오늘 조금 빠졌고 대한항공은 너무 우려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자 그렇게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오늘 업종 섹터는 일단 조선주 아까 말씀드린 아까 봤던 그 특징주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아이폰 관련주 좋았습니다. BH가 오늘 살아났고 폴더블폰, 갤럭시 부품주 좋았고요. 반면 카지노가 오늘 좀 빠졌고 롯데관광회가 좀 빠졌고요. 음원음반, 엔터 중국 소비주는 좀 빠졌어요. 오늘 종합상사는 오늘 좀 빠졌습니다. 그 포스코인터 때문에 좀 빠졌고 근데 특별한 뭐 뉴스 나온 건 없어요. 근데 이제 알래스카 기대감은 있는데 그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건설 중소형주 일부 빠졌고요. 뭐 그렇게 일단 그래서 오늘은 뭐 조선과 조선 기자재의 날이었다. 삼성전자가 좀 버텨주고 그런 흐름으로 마무리됐고 외국인은 오늘 좀 팔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주식시장 한번 보시면 일단 기본적으로 시장은 그냥 계속 등락을 좀 거듭하는 그런 상황이고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저는 여전히 그냥 박스권 보고 있어요. 그래서 급락하면 기회, 오르면 좀 관망. 중장기 투자하신 분들은 그냥 가져가시면 되고 신규 투자하신 분들은 가격 부담 없는 거는 투자를 하셔도 되고 이 지수랑 상관없이 빠지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걸 뭐 잡는 건 상관이 없는데 너무 올라가거나 이런 쪽은 좀 기다리자. 그 말씀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한두 달 정도의 기간 조정만 잘 마무리하면 저는 이제 저 위는 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근데 그 약간의 준비 과정은 좀 필요하다라는 의견은 여전히 좀 변함은 없습니다. 자 오늘 고생하셨고요. 제가 오늘 좀 못해드린 그 기업 분석한 건 내일 또 반드시 좀 해드릴 테니까 내일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어쨌든 고생하셨고요. 저는 또 내일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